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볼까요? 책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책을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그러면 책 20쪽을 봅니다. 20쪽. 20쪽의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복합 개념의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제 책 그렇게 두시고, 이제 칠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학 총론 지금 공부 시작했는데,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첫 번째 부동산의 개념 공부할 거예요. 자, 부동산의 개념은 여러분 시험에서 1번 문제로 출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의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서 칠판에 이렇게 났네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왔습니다.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우리 시험에서 매우 빈번하게 출제합니다. 국어 공부를 좀 먼저 할게요.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 개별이란 말이 있습니다. 개별은 하나만 있으면 개별이고 두 개 이상이 결합되어 있으면 복합이라고 그래요. 복합. 그러니까 복합이란 말과 개별이란 말 국어 공부했습니다. 두 개 이상이 결합됐으면 복합, 하나만 있으면 개별. 이 복합하고 똑같은 말이 종합입니다.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다 보면 복합이란 말과 종합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종합 한원율 뭐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종합과 복합이 똑같은 말이다. 복합은 두 개 이상이 결합되어 있으면 복합이라고 그래요. 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좀 자랐는데 저는 실제로 이 복합이란 말이 매우 궁금했어요. 혹시 시골에서 사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시골에 이제 농사 지을 때 비료 있잖아요. 비료면 요소 비료라는 게 있고 복합 비료라는 거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저 복합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요소도 모르지만 그 복합이란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복합이란 말이 두 개 이상이 결합된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느껴져요. 요소 비료는 색깔이 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알맹이가. 근데 복합 비료는 군데군데 검정기 같이 끼어 있거든요. 그게 복합이야. 복합은 두 개 이상이 결합됐다. 의미하셨습니까? 자, 그럼 복합이란 말은 두 개 이상이 결합됐다. 이 복합이란 말, 종합이란 말이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많이 들어요. 어디서 나올까요? 겨울철에. 복합, 특히 종합이란 말. 종합감기약. 종합감기약. 종합감기약 집에 갈 때 하나씩 사봐요. 그러면 종합감기약 표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콧물감기, 기침감기, 몸살감기 다 쓰셨어요. 그게 복합이야. 그게 종합이고. 그 복합, 종합은 두 개 이상 됐죠? 자, 그러면 왜 갑자기 복합이 나왔냐면 저기 복합 개념 부동산 때문에 복합이 나온 거야. 자, 이제 부동산 봅니다. 쓸 필요 없어요. 이거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 1월 달부터 12월 달부터 이제 기본서, 여기 기초입문과정 아니고 12월 달부터 이제 3주 뒤에 기본서를 공부하게 되면 부동산의 개론은 강의 노트라는 게 있어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는 제가 칠판에다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걸 그림 그리고 따라 쓰다 보면 그러면 설명을 다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정한 금액을 주고 뭐 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걸 구입하면 제가 2달 동안 수업할 내용이 칠판에 쓰는 내용 여기에 그대로 돼 있어요. 요 그림 같은 것도 그대로 있으니까 오늘 굳이 이거 그릴 필요 없고 그냥 들어보시라고. 나중에 다 구입하게 될 거니까. 토지 있습니다. 토지 부동산인가요? 부동산이죠.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도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이죠. 집에 기분 나쁜 일 있었습니까? 제가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러네. 그럼 토지도 부동산, 건물도 부동산인데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면 이 토지하고 건물을 중개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토지 건물을 사러 갔어요. 저 같은 사람을 매수의뢰인이라고 매수의뢰인. 그러면 이걸 저에게 여러분이 설명을 할 거라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또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죠. 여러분 중개사니까. 그럼 질문하면 대답을 해줄 건데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여러 가지를 설명할 거라고. 근데 결국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냐면 이 부동산 법하고 관련된 내용. 그럼 이 토지가 혹시 용도지역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용도지역이란 말은 안 들어봤지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들어보셨죠? 그걸 용도지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토지가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 땅값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 토지의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그런 것들을 법률적 사항이라고 한다고. 법률적 사항. 그럼 부동산 바라볼 때, 부동산 중개할 때, 부동산 살 때 법률적 사항을 생각한다 안 한다? 하겠죠. 법률적 사항. 또 하나, 이 건물이 임대용 부동산입니다.
그럼 임대용 부산이면 한 달에 임대료 수입이 얼마다? 그걸 설명할까 안 할까? 하겠네. 여러분이 중개사가 아니라 이 부동산 사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제가 중개사라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와서 이거 임대용 부동산인데 한 달에 임대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제가 글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중개사로서 신뢰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항도 생각해야 한다는 소리야. 그것을 경제적 사항, 경제적 측면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적 측면을 다른 말로 물리적 측면이라고 하는데 기술적 측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야. 그냥 부동산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을 저를 볼 때 저의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이 저가 보이는 대로 그냥 형태가 보이는 대로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의 나이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저의 연봉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저의 재산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저의 키는 어떻다, 몸무게는 어떨 것 같다, 배는 나왔다, 안 나왔다, 눈은 어떻게 생겼다, 코는 어떻게 생겼다, 이거 보이죠. 그런 것을 기술적 내지 물리적이란단 말이에요. 그럼 이 토지 살 때 중개사가 이 토지 몇 평인가 알까 모를까? 알아야지. 내가 이 토지를 사러 갔는데 중개사한테 물어봐. 저 토지는 몇 평 정도 되는데요? 글쎄 모르는데 가서 측량 한번 해볼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의 면적, 건물의 높이, 건물의 층수, 건물의 구조 같은 것을 다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또 설명해야 되고. 그런 사항을 생각한다. 그것을 기술적 측면 또는 물리적 측면이라고 그래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이 부동산 사고 판다, 중개활동을 한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활동을 할 때 법률적 사항, 경제적 사항, 기술적 사항, 다른 말로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을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하나만 생각하면 개별인데 부동산을 바라볼 때 이 세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바라본다. 그럼 두 개 이상이 결합됐으면 개별입니까? 복합입니까? 복합. 이걸 복합 개념 그런다고. 복합 개념. 그럼 부동산을 바라볼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가지를 짬뽕해서 바라본다.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거야. 복합 개념 부동산.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거야.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뭔데요? 그러면 여기 있네. 복합 개념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체계화시켰다. 이게 복합 개념 부동산이야. 그러면 복합 개념 부동산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복합 개념 부동산이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체계화시켰다. 이렇게 공부하는 순간 시험에 합격 확률은 떨어져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거고 부동산 시험 공부는 복합 개념 그러면 법경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법경기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복합 개념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쓰라고 안 한다고. 우리가 쓰는 시험이다. 여기 필기로 쓰는 시험이다. 그럼 복합 개념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체계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근데 쓰는 시험이 아니라 OX만 하는 시험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복합 개념 부동산 나오면 법경기만 나오면 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복합 개념 부동산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법경기인데요. 그러면 끝난다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자 이제 복합 개념 부동산의 개념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복합 개념 부동산이 나오면 반드시 비교 대상이 하나 나와. 비교 대상이 수업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수업하러 하는 다른 일을 막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각각 별개의 부동산이야.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이라고. 토지도 부동산도 건물도 부동산인데 자 여기 건물을 삽니다. 우리 건물 살 때 건물만 따로 삽니까? 토지도 같이 사는 거예요. 토지도 같이 사는 거라고. 그럼 여기 토지도 건물이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이야. 그 부동산이 몇 개입니까? 두 개야. 두 개. 법적으로. 근데 부동산 사고 팔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사고 팔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사고 판다는 거야. 그럼 두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개별이 아니라 뭐가? 복합이겠죠. 이것을 복합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복합부동산이다. 그러면 법경기 결합한 것을 복합 개념의 분산이라고 하고 토지하고 건물이 법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분산인데 두 개 묶어서 하나로 보겠다. 그게 뭐다? 복합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그걸 시험에 내는 거라고. 그거. 다시요. 다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 요거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거죠.
부동산의 개념은 올해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는 1번 문제를 출제할 확률이 매우 높고 그 1번 문제가 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뭐냐? 법경기. 되셨죠? 이렇게. 자, 이제 다시 칠판으로 옵니다.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만 나오면 되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 반드시 비교 대상이 나오는데 그게 복합 부동산. 그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분산인데 이 토지와 건물을 두 개 묶어서 하나로 보겠다. 그걸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분산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자,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복합 부동산은 이걸로 끝나요. 복합 분산은 더 이상 없다고 이걸로 끝나는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하나씩 따져봐야 돼. 어떻게 따지냐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을 짬뽕시켰다고 했으니까 그럼 법률적 개념은 뭐고 기술적 개념은 뭐고 경제적 개념은 뭔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따져보기 위해서 여기 박스 안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법률적 개념이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경제적 개념부터. 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란 말은 이런 뜻이야. 부동산을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부동산을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야. 부동산을 경제학에서는 자산이라고 하고 자본이라고 하고 생산 요소라고 하고 소비재라고 하고 상품이라고 한다고. 요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5가지만. 요 5가지만 기억하면 경제적 개념은 끝나는 거야. 자산이 무슨 뜻인데요?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가 무슨 뜻인데요? 그런 거 안 내. 그냥 요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러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요거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되셨나요? 자, 이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그래요.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그럼 이 북한산 국립공원은 토지입니까? 토지죠.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이죠. 그럼 저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야. 북한산 국립공원은 자연입니까?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는 그대로 보면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북한산 국립공원이 오염되면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이쪽이 다 오염돼. 그래서 환경이라고 말해요. 환경. 그다음에 북한산 국립공원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위치라고 말해요. 위치. 북한산 국립공원은 공간 덩어리야. 이렇게 4가지로 말한 것을 기술적 내지는 물리적 개념이라고 그래. 요거 암기할 때 앞머리 따서 이렇게 하는 거야. 공자, 위, 한 이렇게 하는 거야. 공간, 자, 자연, 위, 위치, 한, 환경 이렇게. 그러면 경제적 개념 그러면 요 5가지 암기하는 거고 기술적 개념 그러면 공자, 위, 한 요 4가지 암기하는 거야. 그게 시험 문제라고. 좀 있으면 제가 오늘 시험 공부 방법이 기출문제 분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다가 한 단락이 끝나고 나면 그럼 반드시 이거는 이렇게 출제합니다. 이건 이렇게 출제합니다.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좀 이따 이제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법률적 개념으로 가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의 뜻은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하는데요? 그게 법률적 개념이야. 그럼 이제 법에서 부동산을 뭐라고 했는가를 이제 보기 위해서 법 체계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법에도 체계가 있는 거예요. 법 체계가 있는데 법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법이 무슨 법일까요?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이 가장 위에 있는 법이야. 헌법 할 때 이 헌자가 법헌자예요. 법헌자. 그 헌법은 법의 법이라는 소리야. 법의 법. 예? 그 다음에 헌법 밑에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되는 법률이 몇 개 같아요? 알 수 없어요. 무수히 많으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여기 있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여기 형사소송법이 있고 여기 뭐 건축법이 있고 주택법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1차 과목에서 민법하고 2차 과목에서 여러 가지 법률을 배우는데 그 법률들이 다 이 헌법 밑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민법이라고 이렇게 있네. 민법. 이렇게 이제 민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인중개사법도 있고 막 이렇게 할 거라고. 그 법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 봐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이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하는데요? 그 말이야. 근데 이렇게 많은 법 중에서 부동산이 뭐라고 개념 정의한 것은 민법밖에 없어요. 헌법에도 부동산이 뭐라고는 안 나와. 그 주택법, 건축법에서 부동산이 뭐라고 나온다? 안 나와요. 우리나라 법 체계 중에서 부동산이 뭐라고 개념 정의한 것은 민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잘 들으세요. 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법에서는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그 말인데
요 법 체계 전부를 보면 넓은 의미야. 그러면 이 민법만 보면 넓은 의미입니까? 좁은 의미입니까? 좁은 의미야. 그래서 민법을 보면 민법 99조 1항에 뭐라고 나오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나온다고. 그걸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그래. 그럼 요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요걸 부동산학에서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하고 민법상 부동산하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이 같은 말이 된다고. 의미 아셨습니까? 그럼 왜 좁은 의미일까? 법 체계 전부 중에서 민법만 보면 좁은 부분이라는 소리야. 좁은 부분. 그래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의미 아셨나요? 그러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나오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나와야지. 원칙이 나오면 예외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이 법 체계 전부를 보겠다는 거죠. 전부. 그러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이라는 것을 더한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알고 있잖아요.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라고. 그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알면, 아니 준부동산을 알면 될지 이제. 준부동산만. 그러면 준부동산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시험은 어떻게 출제하냐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OX. X. 준부동산은 무슨 개념이다?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시험은 그렇게 출제한다고. 그럼 준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OX. X. 준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하지. 준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하고 법률적 개념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시험은 그렇게 출제하니까.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됐지. 근데 이 좁은 의미를 한자말로 표현하면 협의라고 하지.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죠. 그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 뭘 더한 것이다? 준부동산을 더한 것이다.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다른 말로 하면, 한자말로 하면 강의 부동산이 되죠. 강의 부동산.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이제 준부동산을 공부하시면 돼. 자, 준부동산 잘 들어보세요. 준부동산 공부하기 전에 뭘 좀 공부할 거냐면, 이 민법상 부동산을 보자고요.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하고 뭡니까? 정착물. 그럼 토지는 땅이니까 다 알 거고, 이 정착물이 뭔가 볼까요? 정착물은 정착에 있는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그래.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나는 태어난 곳은 서울인데 지금 부산에서 30년 동안 살고 있다. 그러면 부산에 정착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정착이란 말은 아시겠죠? 정착이란 말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기에 있는 거야. 근데 정착물은 정착에 있는 물건이라고. 그러면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있는 물건들이에요. 토지에 붙어있는 물건. 그러면 토지에 붙어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뭘 같아요? 건물. 건물이 토지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나무는 토지 정착물일까 아닐까? 토지 정착물이죠. 나무도 토지에 뿌리 내려서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착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착물 중에서, 토지 정착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부동산. 토지 부동산이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 이거 누구 거라고 토지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붙여가지고 토지에다 팻말을 꼽아서 누구 거라고 알려주는 겁니까? 등기부에 알려줘요. 등기부. 그러면 이런 결론이 또 다르네.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대표하는 게 토지하고 건물인데, 그런데 이 두 개는 누구 거라고 알려줄 때 등기한다는 거야. 등기.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낸단 말이에요. 토지는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력이 있다 그래요. 공시란 말은 널리 알려준다는 거야. 알려준다. 그러니까 저기까지 힘들면 토지는, 건물은 등기한다. OX? O. 됐습니까? 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준부동산 다시 와요. 준부동산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시계를 제가 하나 써봐서 시계. 그 다음에 핸드폰. 그 다음에 자동차. 이 세 개 다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이야. 동산인데 이 시계를 사서 등기나든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핸드폰을 사가지고 구청 가서 등록합니까? 안 하죠. 근데 자동차는 사면 그럼 구청 가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을 해요.
등록. 그러니까 똑같은 동산인데 요 자동차라는 놈은 등록한다는 거예요. 요 등록한다는 게 누구 거라고 알려주는 거야. 어떤 자동차가 음주 뺑소니 사고 나면 그러면 경찰을 추적하거든요. 경찰을 추적하는 순간 바로 누구 거라 알아버려요. 그냥. 예, 등록이 돼 있으니까 번호표가. 이제 등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동산인데 자동차 같은 것을 등록을 해내요. 이 등록이 널리 알려주는 거야. 민법상 무슨 토지하고 건물이 등기죠. 이 등기하고 등록하고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그 민법상 부동산은 등기한다. 근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건설기계는 건설의 현장에 있는 포트크레인, 불도우저 이런 것들을 건설기계라고 그래. 그럼 얘들은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이야. 동산인데 본질이 동산인데 얘들은 사서 등록이 등록. 그래서 너희들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인데 등록이라든지 등기를 한다면 너희들은 법적으로만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법적으로만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걸 준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준부동산은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다. 아니다. 근데 등기 등록으로 공시한다면 너희들은 법적으로만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걸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이걸 시험에 잘 낸다고. 이렇게. 준부동산이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 OX? 오잖아요.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이야. 모든 동산이 준부동산이 아니라 특정한 동산. 등기 등록하는 애들만. 시계, 핸드폰은 등기 등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준부동산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걸 준부동산이라고 그래. 그럼 어업권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지 부동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업권은 등기하거든, 등기. 그럼 어업권은 민법상 부동산처럼 해주겠다는 소리야. 이런 것을 준부동산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의미 되셨죠? 그러면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이고 법적으로만 법률적 효과만 부동산처럼 해준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준자가 나오면 그게 준부동산 이런 뜻이라고. 준부동산을 다른 말로 간주부동산, 의제부동산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고 준부동산의 개념이 중요하죠. 그럼 준부동산은 부동산처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나 이거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야. 어업권은 준부동산이죠. 그럼 어업권은 부동산처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부동산이 토지잖아, 토지. 그 어업권은 민법상 토지처럼 해주겠다. 민법상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부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되셨죠? 시험은 이렇게 출제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복합개념의 부동산 이제 다 거의 얼추 정리됐어요. 이제 마무리 정리해볼까요? 복합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 법경기 기억나야 된다.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나누고 좁은 의미 분산은 민법상 부동산이고 여기에 준부동산을 더하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 됐습니까? 시험은 그렇게 출제하는 거야.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은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기술적 개념은 공자, 위한 이렇게. 제가 수업할 때마다 별표를 줄 건데 오늘 진짜 별표 준다면 별표 3개짜리 복합개념 부동산 구별하는 거 별표 3개. 별표 3개만 모아도 시험장 가서 떨어지지 않는다. 별표 3개. 별표 3개 굳이 치지 말고 저처럼 하시라고. 별에다가 3 붙여 3. 별표 3개야. 이렇게. 자, 아무리 열심히 배웠어도 어떻게 출제하는가가 더 우선시돼야 돼. 어떻게 출제하는가가. 자, 볼까요? 그동안 우리 시험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출제하냐면 자기 소속 찾아가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본을 소속을 찾아가 봐요. 자본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OX, X. 자본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OX, X. 자본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환경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OX, X. 환경은 무슨 개념? 기술적 개념.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시험에. 소속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 자, 그럼 이제 최근에 출제했던 거. 최근에 어떤 식으로 출제했던 거 하느냐 보도록 합시다. 이제 칠판 보시고 최근에 출제했던 거 제가 볼게요. 자산, 자본, 생산요소, 환경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OX, X.
환경은 경제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환경 무슨 개념입니까? 기술적 개념이야. 시험은 그렇게 출제. 그러니까 30회 때 시험 문제로 갈까요? 30회 때 시험 문제로 갈 건데 그 30회 때 시험 문제는 이제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책 좀 이따 책 볼 거예요. 30회 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박스를 주는 거야. 이렇게 박스를 주고 나서 이 중에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무엇입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준다고. 이 중에서 경제적 개념의 분산을 묶인 것은 기억하고 니은. 이 중에서 기술적 개념의 분산을 묶인 것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됐죠? 시험은 그렇게 출제. 그럼 시험은 어떻게 출제한다고 아시겠죠? 꼭 이런 형태로 출제. 거기 정형적으로 나오는 거야. 정형화되어 있다고.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내는 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한 번 이렇게 내니까 그 다음에 출제자가 계속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유사, 비슷비슷하게. 의미하셨죠? 예. 그러면 법률적 개념 부동산, 경제적, 기술적 개념 부동산, 여기 있는 타이틀 정도는 지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타이틀 정도. 책 20쪽 가죠. 책 20쪽. 책 20쪽에 거기 첫 번째가 이해하기 나왔네. 이해하기를 지금 설명한 거야.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 나왔죠? 그렇게 나서 이해는 다 했어. 그 밑에 적용하기, 문제풀이 영역 나왔습니까? 그 문제풀이 영역이 30회 때 응용이라고 나와. 대비용 문제가. 그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박스 줬다고, 박스. 그러면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 중 경제적 개념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요걸 찾아내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기업, 자본, 경제적 개념, 니은, 소비재, 경제적 개념, 디귿, 공간, 기술적 개념, 리을, 생산요소, 경제적 개념, 미음, 자연, 기술적 개념, 비읍, 자산, 경제적 개념, 시옷, 유치, 기술적 개념. 그럼 경제적 개념 몇 개입니까? 4개 맞죠? 기업, 니은, 리을, 비읍 4개. 그러니까 이 시험은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모든 것을. 부동산 결혼 전부를. 민법도 마찬가지고. 자, 그 옆에 21쪽 가봐요. 21쪽은 또 이야기 영역이 나와서 법률적 개념이란 부동산을 법률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으로 협의 및 강의의 부동산을 의미한다. 우리 시험은 협의 강의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시험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만 나왔지 협의 강의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 그럼 협의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분산이라고 하고 민법상 부동산이고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라고 해놨네. 됐나요? 여기에다 준부동산을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 밑에 토지의 법률적 개념 소유권 나왔고 정착물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넘겨요. 넘겨서 22쪽. 22쪽 갔더니 토지의 법률적 개념 그러면서 강의의 부동산. 강의의 부동산은 준부동산 써놨네요. 그러니까 강의의 부동산에는 준부동산이 포함됩니다. 그 말이잖아요. 강의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분산이고 협의의 분산은 뭘 더한 것이다? 준부동산을 더한 것이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1번 준부동산은 의제 부동산이자 법적 부동산을 의미한다. 이 말은 준부동산을 다른 말로 의제 부동산이라 하고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2번 준부동산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라겠잖아요. 아니지만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이 뭘까? 등기, 등록.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하는 특정 동산 등을 의미한다. 제가 했던 말 그대로 나오죠? 3번 준부동산은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선박, 임목 등이 포함된다. 됐습니까?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알게 돼요. 4번 준부동산은 강의의 부동산에 포함되며 복합 개념 중 법률적 개념에 해당한다. 맞나요? 요 4번 질문을 틀린 질문 만들려면 강의를 협의로 바꿔주는 거야. 협의로. 4번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틀린 말이야. 봐요. 4번을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하며 포함되며 그럼 뭘까 있을까? X. 준부동산이 협의입니까? 강의입니까? 강의.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거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암기 영역 나왔니? 암기 영역.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법경기 나오면 뭐라고 있어요? 복합 개념. 복합 개념. 동그라미 2번은 제가 하지 않았고 3번은 기술적 개념은
공자, 위한 이렇게 써놨죠? 공자, 위한 이렇게.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생산, 소비, 상품 나왔습니다. 4번 협의, 조문의미, 민법상 부동산, 토지하고 그 정착물. 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네, 됐어요. 자, 23쪽 갔더니 적용하기, 문제풀이 영역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피용 문제 하나 나오고 그 밑에 대피용 문제 두 번째가 30회 때 시험 문제 나왔네. 그건 아까 풀었던 거랑 똑같아. 30회 때 시험 문제. 어디 한 줄 아시죠? 이렇게. 자, 그건 이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의 개념이 다 끝났어요. 그 부동산의 개념이 끝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총론에서 두 번째 파트, 부동산의 분류 갑니다. 부동산의 분류. 24쪽. 24쪽 부동산의 분류. 자, 24쪽 펴시고 이제 칠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책은 토지의 분류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기본서 받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의 분류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는 이제 지금 기초 입문서니까 자세하게 안 써놓고 토지의 분류만 써놨는데, 이제 기본서 받아보면 모든 책에서 이렇게 부동산의 분류는 두 개로 나눠요. 토지의 분류와 주택의 분류 이렇게 나온다고. 올해 시험은 토지의 분류에서도 한 문제, 주택의 분류에서 한 문제 출제했어요. 근데 주택의 분류는 4년이나 5년에 한 번 걸로 출제해.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출제해. 그럼 올해 주택의 분류가 출제됐으니까 그동안 출제 패턴으로 보면 내년에는 여러분 시험에 출제할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야. 되셨죠? 희한하죠? 제가 여기서 서서 똑같은 말 하는데 어느 분은 알고 하고 어느 분은 모르고 하고. 왜 그럴까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잖아요. 제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느 분은 분명히 알고 가. 어느 분은 분명히 모르고 가고. 그거 희한하잖아요. 왜 그럴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선생님, 니도 여기 앉아봐. 거기 앉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같아요. 집중력이 집중력. 그러니까 똑같은 말 했는데, 이게 공부가 아니고 똑같은 말 했는데 어느 분은 알고 하고 어느 분은 모르고 하고. 예를 들어서 다음 주는 무엇을 공부합니다. 그랬는데 그건 공부가 아니잖아. 다음 주는 뭘 공부다 알려주는 거잖아. 근데 누구는 알고 하고 누구는 모르고 하고. 그것은 집중력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가볼게요. 부동산의 분류는 토지의 분류와 주택의 분류는 나눠지는데, 근데 중요성이 있는 것은 주택의 분류다, 토지의 분류다. 토지의 분류예요. 토지의 분류는 매년 나와, 매년. 주택의 분류는 제가 4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잘 들어보시라고. 무슨 말인지. 4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올해 나왔다는 거야. 주택의 분류가. 그럼 앞으로 4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안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냐고, 꼭.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말 안 해주면 안 했다고 그래, 또. 그 희한하지, 이렇게. 자, 그러면 주택의 분류는 언제 출제했냐면 28회 때 출제했고 32회 때 출제했단 말이에요, 올해. 그럼 봐봐요, 텀이 4년 만에 한 번씩 출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경 쓰지 말라는 소리, 이거. 근데 토지의 분류는 매년 나와, 매년.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토지의 분류가 나오지 주택의 분류가 나올 확률은 떨어져. 그러니까 나중에 토지의 분류를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주택의 분류를 공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는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12월 달부터 이제 부동산 공법을 배우면 공법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라고. 공법 선생님한테 배우는 내용인데 부동산에 결혼해서 가끔씩 나온다고. 왜? 아까 우리 부동산을 공부할 때 부동산은 복합 개념 했잖아요. 복합 개념이란 말은 모든 게 다 짬뽕돼 있다는 소리야. 부동산학이 잡학이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세법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이 우리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공법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민법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이 나올 수 있고, 물론 그게 주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공법 내용이, 세법 내용이 우리 부동산 결혼에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포함된다 해서 그것만 공부했다 그러면 합격 못하지. 그게 주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당 과목 선생님한테 먼저 배우는 거야. 그리고 제가 3월달, 4월달에 이거 배우셨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부동산에 결혼해서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주택의 분류는 지금 공부할 필요 없다. 그럼 토지의 분류로 갈게요. 우리 책은 토지의 분류에서 바로 토지의 용어부터 나와. 토지의 분류부터. 근데 토지의 분류는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하는 거야. 국계법상 토지의 분류가 있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하는 법률상의 토지의 분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의 용어란 게 있고,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지는데, 주로 여기서 내는 거야, 여기서. 95%를 여기서 내는 거고 5%는 이 부분은 낸 적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이야기하는 거. 우리 책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책 24쪽에 토지 분류 나오죠? 바로 그냥 이걸 하는 거야, 이거. 이거 하고, 요거는 아예 써놓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요거 가끔씩 우리 시험에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아주 실제 비중은 높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는 것만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제가 가볍게 언급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줄임말이거든요. 국계법이. 이거 정식 이름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 한 달 동안 이거 배워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이 법률만. 부동산 공법에서. 이게 12문제 출제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과 관련된, 우리나라 토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률이야. 그러면 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를 어떻게 나눕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눈다는 거야. 의미하셨죠? 요거 공포생한테 배우니까 지금 막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아,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용도지역이란 말은 안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도시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걸 용도지역이라고 그래. 그럼 용도구역이란 말은 안 들어봤지만 이건 들어보셨어요. 개발제한구 들어보셨죠? 그걸 용도구역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우리나라 토지는 용도지역도 있고 용도구역도 있고 용도지구도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누냐? 구청에서 나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야. 되셨나요?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하는 법률 있죠? 이 법에 의해서는 우리나라 토지를 28개 지목으로 나눈다는 거야. 이거는 역시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공시법령 선생님한테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들어간다고. 공시법령 선생님한테 이거 배우게 된다고. 이렇게. 여기에 이름이 복잡했지만 옛날에 지적법이야, 지적법. 지적법에서는 토지를 28개 지목으로 나눕니다. 이 소리요.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의 용어. 토지의 용어, 이게 이제 매년 나오는 거야. 그 토지 용어에서 택지, 부지부터 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택지도 있고 부지도 있는데 이제 보자고요. 택지가 뭐고 부지가 뭔지.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외운다. 그러면 공부를 잘못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안 돼요. 의미만 하시면 되는데. 자, 택지 뭐라고 써놨냐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 이걸 그대로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 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여기 야산인데 우리가 택지 조성했다고 하죠. 그럼 택지 조성했단 말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택지 조성해서 거기다 농사 짓습니까? 건물 짓습니까? 건물 짓잖아요. 그게 택지야. 그게 택지. 그럼 택지라면 토지에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공업용 건물이 있거나 그게 없다 하더라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면 그 토지가 뭔다? 택지야. 택지. 그럼 농지에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 말은 이 토지에 주거용이 주택, 상업용이 상가, 공업용이 공장 있다 해서 이용 중이거나 근데 여기 없어도 이용 가능하다. 그 토지에다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상가를 건축할 수 있다.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 그걸 뭐라 한다? 택지라고 부른다. 그럼 여러분 기억은 택지라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가능하거나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택지 주상공 택지 주상공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택지 그랬을 때 내가 여러분 택지가 뭡니까? 그러면 교수님 잠깐만요.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을 이용 중이거나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용 가능 이렇게 하면 날 새는 거예요. 그럼 택지 그러면 주상공 그럼 끝이야. 됐습니까? 됐지 이제. 자, 그럼 이제 부지란 게 있는데 부지는 더 쉬워. 부지는 땅이면 전부 다 부지야. 땅이면. 그러니까 부지는 어떤 것에 바탕이 되는 토지, 포괄적인 토지 용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필요 없어요. 땅이면 부지라 한다. 그러면 땅이면 부지라 한다. 자, 그러면 얼마나 이해했는가 보자고 여러분들. 이게 토지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말 없이 이렇게 건물 지으면 이게 주택이야. 주택. 자, 그럼 이 토지는 택지입니까? 택지이지. 주택이 있잖아요. 자, 이 토지는 부지입니까? 이 토지는 부지입니까? 땅이면 전부 다 부지라니까. 땅이면
거시기 하구만. 아니, 땅이면 다 부지라니까. 부지지, 부지. 아, 그렇지. 이제 그것은 나중에 심학습을 되는 거지. 그 말이 그 말. 나중에 부지가 택지보다 더 넓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다 공부한다고 지금은. 지금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저를 약간 여러분 슬프게 했어요. 저는 계속 슬픈데, 여러분 또 슬프게 해요, 저를. 이렇게. 제 토지가 있습니다. 무엇 같아요? 그렇지. 철도인데 어떤 사람은 진해라가 돼. 이거 철도야. 그러니까 철도가 지나가는 토지잖아요. 이거. 자, 그러면 이 토지는 택지이다. OX. X지 뭘 생각해. 주상공이 아니잖아요. 겁나게 그 시간에. 이 토지는 부지이다. 오, 땅이잖아. 됐죠? 이렇게. 하나 더 해볼까요? 토지입니다. 도로. 저 밖에 도로잖아, 도로. 도로. 그러면 이 토지는 택지이다. 그렇지, 이제 되네. X. 도로에다 건물 못 짓잖아요? 이 토지는 부지이다. 오, 도로 부지. 그러니까 땅이면 전부 다 부지야. 그러니까 부지는 어떤 것은 밑바탕이 되고, 여기. 여기는 건축물의 밑바탕. 여기는 철도의 밑바탕. 여기는 도로의 밑바탕. 이런 것을 뭐라 한다? 부지라고 한다. 땅이면 전부 다 부지라고 한다. 전부 부지. 자, 그럼 여기는, 여기 두 번째 그림은 철도 부지고, 얘는 도로 부지고, 하천이면 하천 부지고, 여기 첫 번째 있는 것은 건축물의 부지죠. 건축물의 부지 이렇게 부른다고. 이 땅을 건축물의 부지라고 한다고. 건축물의 부지 너무 길어서 줄여. 건부지라고 해요. 건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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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24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봐봐요. 밑에부터 세 번째 보면 맹지, 공지, 건부지 나왔죠. 그 건부지가 건축물의 부지야. 건축물에. 거기 건축물 나오고 그 옆에 지상은 토지 위에 이 말이야. 건축물이 부착된 토지, 그것을 건부지라고 한단 말이야. 건부지. 철도가 지나가면 철도부지, 도로가 지나가면 도로부지, 하천이 지나가면 하천부지,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이 부지인데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건부지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부지하고 택지 끝났어요. 그 부지하고 택지 끝났는데 이제 후보지 이행지라는 걸 할 거예요. 후보지 이행지. 자, 2번에 후보지 이행지 나왔는데 이 후보지 이행지를 지금은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후보지 이행지가 토지의 용어, 이 토지 용어 매년 나와요. 나오는데 후보지 이행지가 가장 중요해. 택지 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다 별표 3개. 오늘 별표 3개 지금 두 번째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별표 3개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고 두 번째 별표 3개가 후보지 이행지. 여기 이제 별표 3개. 요거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후보지 이행부터 설명할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